안녕하십니까. 우주가 도와주는 지점장 솔우주인입니다. 오늘은 정말 삼성화재가 정말 미쳤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타사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담보들을 모아서 7월 22일 오늘 태평3대와 마이헬스에 탑재를 했습니다. 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제는 암 진단비 보험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암보험을 제한해야 된다. 제대로 된 암보험을 고객한테 제한하자. 암 진단비 보험은 뭐고 암보험은 뭐냐? 이거는 한번 우리 알씨님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고 고객한테 맞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가지 담보가 새로 나왔습니다. 첫 번째,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 3. 원래 있었던 담보예요. 자, 그런데 이게 3으로 바뀌면서 가입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자, 지금 태평3대나 마이헬스 들어가면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 2도 있고 3도 있어요. 자, 2를 넣고 3를 넣으면 누적이 걸립니다. 그래서 3로만 설계하시면 되고 2는 1개고 3는 2개가 있어요. 담보가. 첫 번째 뭐가 있냐?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외가 있고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이 있어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은 500,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외는 1000 기억하세요. 두 번째, 표적항암 약물허가 치료비라는 게 새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점장이 많이 교육했죠. 2세대 항암제 표적항암 약물허가 표적항암제다. 3세대 명확항암제다. 1세대가 하악항암제다. 자, 근데 표적항암제로 치료를 받으면 무려 5천만 원까지 보상이 되는 담보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암 통원일당이 나왔습니다. 자, 암으로 우리가 입원하면 입원일당 10만 원 넣어주죠. 암 직접 치료 통원일당이 나왔다는 거 기억하세요. 네 번째, 페이백. 새로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르실 수 있어요. 이 페이백이 무슨 말인지 알면 와우,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오늘은 개괄적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항목도 별로 세부적으로 셀링 포인트를 어떻게 삼아야 되는지는 다시 각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암에 걸리면 대부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암 진단비 얼마 들었어? 라고 물어봅니다. 자, 고객들한테 물어봅니다. 암 진단비 얼마 들었어? 라고 물어보죠. 자, 우리가 기존에는 어떻게 판매했냐면, 자, 진단 받으면 일반암, 소외감, 유방전자, 그 다음에 유사암, 고해감 이렇게 해서 이제 진단비가 책정이 됩니다. 작년에는 유사암 갖고 팔았죠. 예, 유사암. 얼마 가입할 수 있었죠? 무려 5천만 원. 그래서 유사암 5천만 원 가입해야 된다. 근데 지금 유사암 1천만 원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지난달까지 어떻게 받았어요? 유방전자 40% 보상되는 거 가입하지 말고 유방전자 100% 보상되는 암진단비 가입해라. 우리 회사는 최대 1억이 된다. 이렇게 팔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암진단비 우리 회사에 최대 2억까지 들어갑니다. 여기에 10대암 5천만 원 들어가죠. 저는요, 이렇게 가입하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입했을 때 문제가 뭐죠? 비쌉니다. 네, 비싸요. 우리는 암 진단비 보험으로 판매하려면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다. 하지만 고객은 암 진단비만 가입하는 게 아니죠.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 일당 다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운전자 치아까지 가입하려면 지금 이렇게 담보를 넣어서는 돈 많은 부자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암 진단비 보험이 아니라 암 보험으로 제한을 해서 가성비 좋게 제한해야 된다. 두 번째, 자, 암에 걸리면 뭐가 됩니까? 전이와 침륜이 일어나죠. 그래서 무슨 담보를 제한해요? 재진단암 진단비를 가입을 합니다. 암 진단비는 조직검사 기록지가 들어가면 보상이 나오고요. 재진단암은 2년 후에 조직검사 기록지나 다른 몇 가지 진단으로 보상받을 수가 있어요. 조직검사 기록지가 필수적인 서류는 아닙니다. 어쨌든 재진단 진단비는 나중에 다시 다른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고요. 두 번째, 특정 유사암 사기, 특정 소외감 사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이가 되면 원발암 기준으로 보상이 되죠. 예를 들면 유방암에서 위암으로 전이됐다. 그러면 위암이 아니라 무슨 암? 유방암. 갑상선암이 폐로전이 됐다. 폐암이 아니고 갑상선암인 거죠. 그러니까 갑상선암이 폐로전이 되면 폐암은 10대암인데 10대암 진단비, 일반암 진단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상선암 진단비 1,000만 원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완하는 게 바로 특정 유사암 진단비 사기, 요게 바로 입니다. 왜냐하면 갑상선암이 폐로전이 되면 사기거든요. 원격 전이면 사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이제 침륜 전이에 대해 보상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치료입니다. 암 수술비, 암 일당 원래 있었던 거죠. 우리 회사 암 수술비 얼마 들어가죠? 대답 못해? 안 되는데. 얼마 들어가요?
1,000만 원. 1,000만 원 들어갑니다. 1,000만 원 들어갑니다. 자, 암에 걸리면 제일 먼저 하는 치료가 뭐예요? 수술입니다. 수술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경증암이에요. 수술을 할 수 없다. 중증암입니다. 자, 그래서 수술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행복한 암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수술할 수 없으면 무슨 치료를 들어가죠? 항암 치료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항암 치료 들어가는 것 중에 표적 항암 치료를 받으면 나오는 진단비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번에 그 다음에 상급병원 통원일당이 추가되고요. 항암 방사선 치료비 3가 추가됐고요. 페이백은 없네. 페이백은 뭐예요? 치료와 이런 거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우리는 지금 암 진단비를 암 생활자금이라고 해서 많이 판매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암 진단비로 내가 5천을 받으면 이게 치료되는 과정에 다 쓰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쓰여요? 뭐 생활비로 쓰고 뭐 빚도 갚고 갑자기 목돈 생겼으니까 막 이렇게 쓰다 보면 막상 치료받을 때 1,000만 원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떡하지? 그래서 치료 과정에 대한 이 진단비가 딱딱딱 수술비가 나온다면 정말 진정 암 치료를 퀄리티 높게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암 치료하는 방법은 3가지밖에 없습니다. 수술, 항암, 방사선. 우리가 암 직접 치료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암 세포를 억제 그리고 줄여주는 성장을 억제하거나 줄여주는 것만 암 직접 치료로 보고 있는데 딱 3가지밖에 없어요. 수술, 항암, 방사선. 자, 암 수술을 통원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암 수술은 통원으로 안 돼요. 무조건 입원해야 되지. 배 열고 잘라내는데 어떻게 통원합니까? 그죠? 불가능합니다. 항암 치료는요. 화학항암제는 입원으로 하죠. 하지만 표적항암 치료지나 면역항암 치료제는 주사 맞거나 약을 먹으면 돼요. 주사 맞더라도 2시간 맞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2시간 치료 맞고 대학병원에서 저 6시간 해주세요. 입원하게. 실손해서 입원해서 받아야 돼요. 통원 25만 원이요. 얘기하면 대학병원이 고객님 상황이 안타깝네요. 그럼 입원 처리해드릴게요. 해줍니까? 가보시면 아시죠? 통원하는 거 6시간 있다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도 X선 치료, 중입자 치료, 양성장 치료가 있는데 중입자 치료와 양성자 치료는 정말 꿈의 치료라고 하죠. 이러한 방사선 치료는 통원으로 가능하지만 X선 치료는 입원으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3가지 치료 중에 이 통원으로 치료하는 경우는 항암 치료가 주로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치료 이 2가지는 암 입원 일당이 나가는 게 아니라 암 통원 일당이 나가겠죠. 그래서 이 통원 일당. 그런데 이 통원 일당은 상급병원에서만 됩니다. 상급병원 통원 일당이니까요. 그러면 상급병원이 뭐냐? 상급병원은 전국에 몇 개가 있냐면 42개가 있습니다. 3년마다 갱신을 하죠. 2020년 12월에 다시 갱신을 합니다. 그럼 2020년 12월에 다시 공표가 되겠죠. 지점장님, 상급병원이 어디죠? 검색창에 상급병원 명단이라고 치면 상급 종합병원 명단이라고 치면 명단이 나옵니다. 42개. 오늘 제가 문자 보내드렸죠. 그 42개 병원에서만 통원 일당이 된다. 현재 기준으로. 근데 암 걸리면 종합병원 가야지. 동네 병원에서 할 수 있어요? 안 돼. 돈 있으면 큰 병원 가시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지점장님 실선 다 있는데 이런 거 다 필요합니까? 진단비 받고 실선에서 다 하면 되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20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라는 게 있죠. 아시는 분들 잘 모를 건데 소득 순위를 1분위부터 10분위로 나눕니다. 소득이 가장 낮은 분들은 본인부담금. 자, 우리가 병원에 가면 급여가 있고 비급여가 있습니다. 자, 급여 중에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이 있어요. 비급여 빼고 급여 중에 본인부담금이 소득이 낮은 분들은 81만 원, 소득이 높은 분들은 582만 원이 초과되면 환급을 해줍니다. 이 초과분을. 예를 들면 난 1년 동안 본인부담금이 1,000만 원 들었어. 본인부담금이야. 어머 대박. 그러면 소득이 낮은 분들은 920만 원을 나라에서 준다는 얘기예요. 소득이 높은 분들은 한 420만 원을 나라에서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초과분을. 근데 언제 주냐? 2년 8월에 줍니다. 자, 그러면 실손해서 보상을 하고 나라에서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초과 이익이죠. 나라에서 받은 거 빼고 실손해서 나가는 게 맞죠? 자, 그러면 나라에서 주는 거 빼고 실손해서 나가야 되니 2년 8월 달에 국가에서 받은 게 얼마인지를 보고 보험회사가 주겠죠. 너무 좋은 거다. 나라도 주고 보험회사도 주고. 문제는 뭐냐? 본인 부담금이 자기가 몇 분위에 속하는가 따라서 이 금액이 많아지면 문제가 내가 돈을 내고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바로 돈을 안 준다는 거죠. 즉 실손의료비는 후불제다 보니까
1년 정도 기다렸다가 내가 이 실손 의료비로 그러니까 병원비로 낸 거를 일부분을 국가나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고객한테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당장 내 돈이 들어가니까 내년 8월에 돈을 준다고 하니까 난리 나죠. 그래서 실손 하나만 믿고 기다리고 있다가 목돈이 필요할 때 대출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 진단비는요, 수술 받으면 나가고, 진단 받으면 나가고, 표적 항암 맞으면 나가고, 방사능 치료 받으면 나가고, 통원하면 나가고, 입원하면 나가고. 그러니까 본인 부담 상한제 때문에 좋은 제도인데 오히려 내 돈이 당장 들어가야 되는 이런 일이 간혹 생긴다면 이 암보험을 제대로 들어놓을 필요가 있다. 두 번째, 표적항암 허가치료비는 왜 필요하냐? 표적항암은 보통 통원으로 맞습니다. 실손에서 다 준비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표적항암 치료제가 2020년도 기준으로 보면 한 7-80%가 급여는 되어 있죠.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이 표적항암제의 결정적인 단점, 내성이 생깁니다. 짧으면 10개월, 길면 2년 안에 내성이 생겨요. 한 약을 2년 이상 맞지를 못합니다. 자, 그러면 급여가 되는 걸 맞았어요. 그래서 치료가 잘 됐어. 암세포가 줄었네. 근데 갑자기 약을 안 들어. 그럼 2세대 표적항암제를 맞아야 됩니다. 이것도 급여가 됐는데 또 운 좋게 좋아, 맞았습니다. 70만 원이래. 25만 원 실비 나오네. 나머지 35만 원 내 돈 내지 뭐. 오케이. 그런데 1년 있다가 또 내성이 생겨요. 3세대를 맞아야 됩니다. 비급여라네. 한 달에 400만 원씩 내야 된다네. 의사 선생님, 저는 돈이 없어서 비급여 3세대 표적항암제는 맞지 못하겠습니다. 뒤져버려 있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안 되잖아. 맞아야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급여가, 그리고 지금 표적항암제도 내성이 자꾸 생기니까 계속 개발되고 있어요. 그러면 급여가 되는 표적항암제는 옛날에 개발된 거고요. 비급여 표적항암제는 최근에 개발된 거예요. 그리고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거는 이래요. 처음부터 맞으면 비급여, 다른 거 맞다가 맞으면 급여, 막 이래. 그럼 좋은 거 바로 맞고 싶잖아. 그럼 어떻게? 의사가 좋은 거 바로 맞으세요. 근데 비급여야. 나쁜 거 맞다가 좋은 거 맞아.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연구 결과 처음부터 좋은 거 맞는 게 생존 기간이 더 길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나쁜 거 맞다가 좋은 거 맞는 것보다 처음부터 좋은 거 맞으면 생존 기간이 더 늘어난대. 골 때리죠. 근데 의사마다 판단은 다릅니다. 그래서 표적항암 치료비가 있다면 의사 선생님의 판단에 따라서 나는 취사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다. 최소 3천만 원은 가입해 놓자. 암 진단비 나중에 다 쓰게 됩니다. 표적항암 약물효과 치료비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룰게요. 어쨌든 이거 필요하다. 보상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건 알아야 되겠네요. 보장 범위는 일반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을 보상해 줍니다. 경계성 증후군과 제자리암은 표적항암 약물효과 치료비에서 보상되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고요. 똑같아요. 가입금액 5천만 원인데 대부분 3천만 원 넣습니다. 그러면 연계비가 없네요. 하지만 처음 가입하는 분들은 암진단비 5천에 이거 5천 추천드립니다. 근데 기존에 암진단비 있는 분들은 암진단비 빼고 이것만 추가하면 보험료 저렴합니다. 보장은요 90일 면책이 있고요. 하지만 기타 피부암과 갑상선암은 가입 바로 다음날 보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감액기간은요 이건 1년이 아니에요. 무려 2년 감액입니다. 왜냐면 이거는 정말 아직 위험률이 제대로 측정이 안 된 거고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표적항암 치료가. 표적항암 처방률이 약 13% 됩니다. 전체 암 환자의 13%가 표적항암제를 맞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 전체 약제비의 50%를 표적항암제가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13%만 표적항암제를 맞는데 50%나 차지해요. 약값이. 뭐예요? 약값이 뒤따? 비싸다. 비싸다는 거고요. 그리고 1세대 항암제, 2세대 항암제, 3세대 항암제, 하악항암제,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가 다른 처방을 돈 없는 사람 화학항암제 맞고 돈 있으면 면역항암제 맞고 아닙니다. 돈 있건 없건 필요 없고 의사가 이거 맞으라 그러면 맞는 거예요. 그리고 표적항암제 맞아라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의사가 돈 없으면 맞지 말고 돈 있으면 맞으세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지. 그리고 표적항암제는 표적이 되는 물질이 없으면 못 맞아요. 그냥 환자가 가서 의사 선생님 나 보장 받아야 되니까 표적항암제 처방해줘. 괜찮아. 의사 안 해줘요. 그런 의사 없습니다. 표적 물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처방률이 13%밖에 안 되는데 약제비 점유율이 48% 50%라는 거는 정말로
이 표적항암 약물효과 치료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처방률까지 늘어나고 있어요. 급등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계속하거든요. 제약회사가 돈이 돼. 엄청나게. 그리고 이렇게 17년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치료 쓰고 있다. 이건 표적항암제 나중에 설명할 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빨간색이 비급여 치료비 많게는 1억까지 들죠.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맞으면 내성 생겨서 한 약을 다시 못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업그레이드된 약을 맞아야 오래 살아요. 그리고 표적항암제는 암을 완치시키는 게 아니라 암세포를 줄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암세포를 줄여주고 수술할 수 있게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들 생존 기간을 늘려주는 게 바로 표적항암제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보험료는 얼마 봤더니 표적항암제가 정말 싸요. 암진단비의 10%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암진단비 5천에 표적항암제 5천 넣으면 1억 정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 이거는 솔직히 암 수술비만큼 나갈 확률이 높아요. 아니 뭐 항암제 안 맞나? 그죠? 방사선 치료 다 하죠. 암 수술하면 정말 경증 아니면 암세포가 없어도 혹시나 해서 하잖아. 그죠? 예, 소멸 완전히 되라고. 그렇기 때문에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는 거의 암 걸리면 암 수술비만큼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암 진단비 5천 나가죠. 암 수술비 1,000만 나가죠.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 받으면 또 1,000만 나가죠. 표적항암제 맞으면 또 3천에서 5천 나가죠. 암 입원을 하면 또 10만 나가죠. 통원에도 10만 나가죠. 치료받을 때마다 나가는 게 바로 진정한 암 보험이다. 여기에 마지막 페이백 서비스가 들어갔네요. 이게 뭐냐면 마이헬스는요, 새만기와 갱신을 복합해서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납입 면제가 되면 갱신 보험료까지 납입 면제를 해줘서 너무 좋아요. 앞에 영상에서 마이헬스 납입 면제가 왜 좋은지 제가 설명드린 영상을 참조해 주시고요. 근데 태평3대는 그냥 납입 면제가 되면 어제까지는 그냥 납입 면제 되면 앞으로 돈을 안 냈어. 오케이. 자, 그런데 돈을 대신 내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냈던 걸 돌려주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페이백 서비스. 예를 들어 볼게요. 적립보험료 5만원, 보장보험료 5만원을 내고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5년이 지나서 납입면제가 됐습니다. 납입면제 사유가 몇 가지가 있죠? 태평3대 1종에 7가지가 있습니다. 암, 뇌출혈, 급식승인교세, 말기 신부전증, 말기 폐질환, 말기 간질환, 만성 당뇨 합병증이 걸리면 납입면제가 되죠. 자, 이렇게 납입면제가 되면 페이백 서비스를 가입했다. 그러면 페이백 서비스가 되면서 적립보험료 5만원, 보장보험료 5만원을 돌려줍니다. 5년 동안 60개월을 내가 10만 냈다. 그러면 페이백. 와, 60개월 동안 10만 냈다. 600만 원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이 적립보험료도 계속 적립해주고 보장보험료도 잘 적립해줍니다. 그런데 타사는 보장보험료만 납입면제되고 보장보험료만 돌려줍니다.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600만 원 돌려주고 만기금을 다 줘요. 예정된 만기금. 근데 타사는 어떻게 되냐면 타사의 페이백은 적립보험료 빼고 보장보험료 5만 원에 대해서만 돌려줘서 300만 원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보장보험료만 납입면제가 되기 때문에 만기금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만기금도 주고 적립보험료 낸 것도 줍니다. 그래서 페이백 서비스를 가입했을 때는 적립보험료 넣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결국 페이백 서비스는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이 페이백 서비스도 하루 날 잡아서 한번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페이백 서비스는 일단 첫 번째 납입면제가 됐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다 그건 뭐예요? 암 진단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내가 냈던 보험료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험료 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예정된 만기금도 드립니다. 대박. 적립보험료를 안 넣었다면 만기금 안 주겠죠. 적립보험료를 넣었다면 만기금도 줍니다. 적립보험료 넣을만 하죠. 예를 들면 적립보험료를 7만 원을 넣었다. 10년이면 840만 원. 1년이면 84만 원. 10년이면 840만 원. 10년 있다가 암에 걸렸어. 840만 원 받아. 근데 그 840만 원 적립한 돈도 해지자금에 살아 있어. 그리고 앞으로 돈 안 내. 그리고 만기금을 또 받아. 1,600만 원. 그럼 내가 받는 건 얼마야? 2천만 원 넘게 받았죠. 낸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진정한 암보험이라는 거죠. 요약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분이 다 돼가네요. 이게 너무 많으니까 좀 기네요. 자, KB에서
표적 항암 허가 치료비 우리처럼 3천만 원 넣을 수 있고요. 우리처럼 연계비하면 5천만 원 넣을 수 있습니다. 현대해상이 암 통원일당 10만 원이 있어요. 메리츠와 라이나도 이렇게 있는데 잘 보시면 KB, 현대, 메리츠, 라이나에 있는 거 우리 다 넣었어.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가 타사보다 조금 적은 경우도 있지만 1,000만 원이면 뭐 충분하지 뭐. 암 통원일당 현대해상에만 있어요. 페이백도 우리 회사가 최고고 표적 항암 허가 치료비는 라이나, KB 우리만 있어요. 그런데 KB가 요거 표적 항암 치료제 만들고 어떻게 된지 아세요? 보세요. 4월 달에 1억 700만 원 팔았던 KB가 5월 달에 요거 표적 항암제 하나 딱 3천만 원 하나 딱 놓고 11억 팔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RC님들도 많이 가입했어요. 12,000원, 15,000원에. 기존에 암 진단이 많으니까. 이게 9배 정도 팔았죠. 한 달 만에. KB에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딱히 프로모션 쓴 것도 없다. 이것만 추가했고 교육만 했다. 그런데 이렇게 팔았대요. 바꿔 얘기하면 제한하면 고객들이 가입을 한다. 여긴 평균 단가도 낮아요. 건수 보세요. 3,200건 팔았는데 3만 건 팔았어. 3만 건을 팔아서 11억 팔았대. 건당 보험료는 얼마 안 돼. 3, 4만 원이지 뭐. 3, 4만 원. 4만 원도 안 되네 건당 보험료가. 그죠? 어마무시하게 판 겁니다. 그거는 고객이 초이스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현대해상은 암통원일당 하나 지난달에 만들어서 6월 달에 대박이 났습니다. 우리 회사는 다 넣었어요. KB에 있는 거 넣고 현대에 있는 거 넣고 그냥 다 넣어버렸어. 좋은 건 다 골랐네. 이제는 고객한테 제안하는 것만 남았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안하고 어떤 화법을 써야 될지는 다시 알려드릴게요. 요걸 보고 머리를 잘 굴려보세요. 이번 주에 시상 크게 걸렸잖아. 그죠? 이번 주 이게 나왔을 때 크게 걸리는 거예요. 걸렸을 때 우주가 도와주는 지점장 솔우진이었습니다. 다음에는 각각 세부 항목으로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신담보 고객들한테 잘 제안합시다. 파이팅!